안녕하세요, 김영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입 공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수입 공개 이렇게 가끔가다 영상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로 발생되는 수입은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입 공개라고 하면 유튜브 수입 공개라기보다는 제가 이 보험 일을 하면서 작년에 2018년도에 얼마나 벌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천징수에는 작년 소득이 9,49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험계약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원천징수에 나온 9,400만 원에 대한 소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 내역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법인카드가 보통 평균적으로다가 매달 한 16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 적게 나올 때는 한 140 정도, 그리고 그 이상 높게 나올 때는 뭐 200만 원 넘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160만 원을 잡으면 1년 동안 카드 쓰는 게 한 1920만 원 정도 법인카드 비용으로 뭐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여기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이제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가 50만 원. 1년 동안 12개월 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 여기가 제가 작년에 사용을 할 때 조금 저렴하게 사용을 했어요. 평수는 분양평수 한 78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실을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88만 원에 사용을 했습니다. 총 12개월 하니까 한 600만 원, 1056만 원 정도, 1056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상, 우리 설계사분들이 이제 업적을 하시면 이제 본사 시상,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본사 시상 이외에도 제가 지점에서 이 사무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시상을 또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시상이 이제 뭐 매달 100만 원 정도로 평균치를 잡으면 한 12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총무님 있잖아요. 총무님 급여하고 이제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세금들까지 뭐 하다 보니까, 사대보험료까지 하다 보니까 또 1년 동안 지출된 금액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마케터의 역할을 또 하거든요. 광고도 하고 제휴도 하고 이런 것들로 뭐 나간 게 대략 한 3천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총 제가 법인 통장을 통해서 사용을 한 내역을 보니까 실적으로 한 7천 정도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천징수 한 뭐 9천, 아까 얼마였죠? 9,494만 원하고 7천 조금 넘는 금액하고 하면 작년에 번 수입이 대략 한 1억 8천 정도, 조금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언저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억 8천을 벌어서 이렇게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18년도 원천징수는 이렇게 한 1억 8천 정도를 벌어서 제가 1억 8천을 온전히 가져가서 뭐 저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실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사실은 원천징수에 찍힌 9,400만 원 이 안에서도 제가 이제 또 번외로 현금으로 또 쓰는 것들도 있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이 돈을 솔직히 적게 번 건 아니에요. 적게 번 건 아닌데 사실 저축은 못했어요. 뭐 저의 소비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와이프한테 주는 뭐 생활비가 뭐 와이프가 다 쓰지 않고 따로 뭐 별도로 저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한 2억 정도를 1년에 버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억을 벌어야 한 7, 8천 정도 저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19년도 올해는 지금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죠. 지금 11월인데 올해도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임대료가 88만 원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제가 올해 이 사무실을 매입을 해서 제 명의로 구매를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 88만 원은 안 나가겠죠. 대신에 이제 은행 이자가 나갈 거예요. 제가 이 상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자가 이 임대료만큼은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지출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수입에 있어서는 업적이 작년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올해가 다 저물어 가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내년을 볼 때는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사람들이 했지만 이제 잘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그리고 총무님이 한 분이셨는데 지금 또 한 분을 또 둬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업적이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광고 제작이라든지 마케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마케팅 비용이 내년에도 분명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마케팅 비용이 올해 또는 작년만큼 지출이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법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좀 극대화돼서 업적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계사분들이 조금 더 모집이 돼서 많은 식구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20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소득 말씀을 드렸어요.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되는 소득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 설계사의 어떤 소득, 그리고 이 보험, 저는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어떤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딱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수당을 받고 먹튀를 한다던가, 저는 과거에 한 4년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한 1억 정도를 설계사들이 먹튀를 해서 제가 그걸 온전히 3년 동안 다 갚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일반 설계사나 직장인들하고는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올해 2019년도 뭐 한 달 남았는데 뭐 잘 마무리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내년 또 잘 준비해서 2020년도에는 훨씬 더 높은 어떤 소득과 그리고 업적과 그리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뭐 억 단위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저축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500만 원 회사 다니시면서 5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300만 원 저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득적인 부분 가지고 부러워하실 것도 없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겨우 뭐 1억 8천 2억 버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설계사고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설계사 하면 3억 4억 벌어야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너무 그렇게 빡빡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름 누릴 걸 누려가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뭐 첫 직업,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 첫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이거고 잘하는 것도 이거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우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0년도에도 잘 준비하셔서 보다 나은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